하늘은 우리가 10개가 있죠, 그렇죠? 갑에서 개까지가 있고, 지지는 자에서 해까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구분을 하실 게, 하늘은 제천성상이라 해서 뭔가 이미지, 기운, 무형,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 마음,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에너지를 구현해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물형이나 현실이나 작용, 에너지,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땅에 있다. 이거는 곧 천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지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간에 존재하는 글자 10글자들이 물론 지지하고도 다 상호작용, 연관작용을 갖지만 보통 이제 상의 의미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지지는 실질적인 에너지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지에 합형충파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생의 이렇게 다양한 삶의 애완, 파노라마, 이런 것들을 이뤄낸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요소적인 하나의 그런 단편적인 이런 거일 수 있지만, 이게 전체하고 어우러졌을 때 기란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판가름이 나는데, 큰 틀은 원국에서 정해져요. 근데 이런 글자 하나하나들이 내재하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강하게 쏠려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물론 12지 12글자들이 어느 글자이든지 간에 소홀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을 때 그 유의미한 작용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지.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 팔자에. 그것 중에 하나가 수레진사라는 건데, 이렇게 그걸 다른 말로 천라지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특히 요 12지지 12글자 중에서 요 4글자에 대한 것을 수레를 천라, 천문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지망. 그래서 천라지망 살이라고 하는 말을 안 붙여도 이미 천라지망이라는 게 이게 그물망자거든요. 그물라자, 그물망자. 원래 이 사스삼경 고전에 보면 이 라망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그 이전에 전법에도 라망살, 라망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본래는 하늘의 그물, 새를 잡는 그물을 이 라자를 썼어요. 그리고 산에다가 사냥할 때 산짐승들을 몰아서 잡을 때 요 망자를 쓴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갇힌다, 갇힌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억압되고 통제되고 이렇게 제약되고 제한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럼 왜 이런 글자에 이런 의미들이 붙었을까? 즉 술자 하나, 진자 하나, 이렇게 한 글자만 아닌데 이렇게 술해가 몰려 있거나 진사가 같이 몰려 있을 때는 그 작용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그게 하늘 그물의 역할, 땅 그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천라지망이다.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렇게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에서 오로, 그렇죠? 수운동이 화로 펼쳐지는 와중에 목과 금의 운동에 물질 운동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나서 목화금수의 사행의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행의 작용들이 크게
어떤 그 크게 교차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교차하는 시점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손방이고 요거를 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방이다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 자니까 술해, 그렇죠? 술해가 들어가고 묘니까 이렇게 진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술해라고 하는 방향 방위하고 진사라고 하는 방향 방위가 뭔가의 그 교차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교차점. 즉 이렇게 우리가 불가에서도 이 세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색으로 대별되는 물질과 또 이 색이 다하면 물질이 다하면 이 유형이 다하면 무형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흔히 그 불가에서는 이거를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건, 우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색과 공해, 이런 끊임없는 변화작용이고 순환작용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색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화해작용인 거고, 공이라고 하는 거는 수해작용인 거예요. 화라고 하는 건 모든 만유 만물을 유루 없이 빠짐없이 활짝 펼쳐내서 드러내는 거지. 이게 물질 문명이고 과학 문명이고 현실의 문명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의 초목으로 보면 그 초목의 씨앗으로부터 내포되어 있던 인자를 마음껏 그 유전인자가 갖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의향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펼치는 거. 이게 꽃이고, 그렇죠? 꽃이고 뭔가 화려함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하나의 원의 한 방향의 에너지로만 가면 이 자연의 물질이 형성되거나 변화가 유지되거나 관성이 붙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물급필반이다. 그래서 이 오화의 자리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의 색으로 화기의 어떤 그 분열이 극으로 팽창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렇죠? 이름이 희생을 해서 그걸 땡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렴으로 가을로 들어가려고 반대작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 이면에서의 어떤 그 수하의 운동인데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즉 이걸 체의 모습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수하 운동이 크게 일단락을 짓는 자리가 어디냐면 진사하고 수레라고 하는 방인 거예요. 자, 이 수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12운성으로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우리 12운성 할 때 다 배웠죠. 이렇게 병하고 무하고 을이 임묘한다. 임묘한다. 즉 특히 술은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호술 운동이 대표 흑성인자가 병화가 되는 거고, 즉 병화를 이런 세계 물질의 화려함의 대표주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대표주자가 어때요? 대표주자가 임묘되는 거예요. 임묘되고 해라고 하는 자리는 어때요? 끊어지는 자리야. 임묘되고, 그렇죠? 병화가 이렇게 임묘되고 이 끊어지는 자리, 완전히 그 병화의 에너지가 단절되는 자리. 그러니까 결국 물질이, 화려함이 수렴되고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한테는 술을 화계라고 하는 거예요. 화계. 뭔가 세속의 명예, 명성, 화려함, 물질, 권력, 부 이런 것들이 다 갈무리 되고 이렇게 마무리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된 자리에서는 뭐가 생겨나느냐? 정신적인 사고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이미 자연계에서는 6월 수월을 까지 해가지고 신유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작용을, 결실작용을, 마무리작용을 다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질의 마무리작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운동이라는 거지. 맞죠?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에서도 보면 죽어있죠. 사물이 변화가 정지돼 있죠. 그렇죠? 물론 자연에서 죽어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면에서는 해수에서, 그렇죠? 해수에서 병화가 끊어졌지만
간목은 거기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죠?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받는 거죠. 즉, 뭔가 새로운 봄철에 새로운 스타트를 열어내기 위해서, 비로소 이렇게 뭔가 안에서의 이런 도모를 하고 모색을 하는 그런 에너지가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그 화려한 이런 색계, 화의 시절의 변화가 현상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다른 세계, 정신의 세계, 단절의 세계, 또 다른 어떤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을 술해다. 특히 이거를 정신은 아무래도 현실보다는 이상이고, 그렇죠? 뭔가 땅보다는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를 천문이다 한다. 천문. 천문. 그러니까 하늘 그럴 문자를 선문이라고도 하고 관문 문자, 문 문자를 써서 천문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하늘문, 천문, 지호라고도 한다고. 천문, 지호.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쭉 자라서 그렇죠? 목운동이 자라가지고 화운동으로 펼쳐지고 이 화운동의 근거에서 가을에 결실운동이 다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물질 운동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레를 일간이 어떠한 에너지로 쓰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다 다르겠지. 근데 이 수레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작용은 어때요? 똑같단 말이야. 예. 궁극적으로는 화기를, 광명을, 빛을, 화려함을 묻어버리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레가 일간하고 가까이 일지라든지 시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간이 어떤 에너지든지 간에 어떤 십성이든 어떤 오행이든지 간에 어때요? 이미 화려함을 내가 묻어버리고 빛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내가 뭔가 그럼 뭘 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철학, 명상, 종교, 사유, 정신 이런 쪽의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수레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거나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수레라고 하는 에너지를 그러면 세속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뭔가를 어때요? 뭔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그 단절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지, 에너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가둔다라는 의미예요. 화를 가둔다. 좀 이따 진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광명을 가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너무 막 펼쳐가려고 하고 법과 질서를 안 지키고 궤도 이탈을 하고 뭔가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걸 내가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 거지. 교도관, 경찰, 법률 집행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세무공무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빨아들일 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에너지로 쓰거나 그런 권력성 인자로 쓰거나 아니면 이 화기가 반대적으로 화기는 생기의 을이나 병은 생명의 생기 에너지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양기니까 양기를 지향을 해서 뭔가 살려고 하잖아요. 양기라는 거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드러나고 빛나고 뛰어나고 이러는 거잖아. 아니 동굴 속에 암흑 속에 내가 뭐 얼굴이 잘나고 뭐 차가 좋고 무슨 집이 좋고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된다고. 빛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야. 시시비비가. 그렇죠? 그럼 견물생심이 돼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럼 어때요? 나도 더 하고 싶은 거지. 맞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무 과도한 명예명성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인자 자체가 화려함이 이렇게 수렴되는 끊어지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인데 수레가 있다. 수레가 있다. 근데 병화면 이걸 재성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성으로 쓰는데 그 에너지 자체가 강하게 비견이고 평관이고 이런 게 있지만 병화를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인자가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레라고 하는 글자에는. 그러니까 재물을 추구하면서도 이 재물은 이걸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추구하거나 하면 어때요? 반드시 수레라고 하는 그물에 갇히거나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늘에서 작용하는 거 철라, 땅에서 작용하는 거 지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 진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거를 수레 진사를 이렇게 그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를 하면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땅에서 비행기 타고 테이크업 할 때 뭔가 다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환경에서 새롭게 변화나 전환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만약에 내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아니 본래 비행기도 수속하고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잖아. 또 착륙할 때 그때 사고 많이 나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다 뭐 통관, 세관 이런 거 다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게 어때요? 화해 에너지에서 그 빛이 수렴이 되고 완전히 통제되는 그러한 관문이 수레가 되는 거고. 이걸 그래 천문이라는 거고. 또 이 에너지가 안에서 꿈틀거리고 자라나고 해자축에서 인묘진까지 이렇게 자라죠. 그렇죠? 인묘진까지 자라면 요 진사라는 거는 임수를 보면 신자 진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임묘를 하는 거예요. 임묘를 하고 사에는 똑같이 임수가 절을 한다고 절. 예. 그러니까 요 손방은 동남방의 방위는 이미 임묘진 해가지고 새싹이 가지로 줄기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꽃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으로 화려하게 펼치려고 하는 화려하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 경계점이란 말이에요. 그 경계점에서는 어때요? 이 수라고 하는 에너지. 수는 뭔가 수렴하고 응축하고 안으로 끌어당기고 통일하고 이런 에너지. 그게 겨울 에너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의 가장 대표인자가 뭐예요? 씨잖아요. 씨야. 종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커다랗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를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어때요? 그 압축해가지고 수렴해가지고 내재하고 있는 그런 게 씨예요. 씨. 그게 종자잖아. 그죠? 그 종자로 보면 이게 그 꽃씨라 뭐 이렇게 곡식 종자를 보면 이게 무슨 뭐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땅에 심어서 나중에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을 때 보면 그 조그만 데에서 내재됐던 에너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진이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자리는 자연의 변화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수기를 단절시키고 없애야 수렴하고 안으로 통일하고 끌어당기는 겨울 운동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그 다음에 꽃이 피겠지. 그러니까 수화작용이라는 거는 화작용이 끝나야 수의 응축작용이 일어날 거고 이 응축작용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어때요? 왜 우리 흔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겨울이 추워야 봄에 이게 그 해의 농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춥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땅이 씨앗의 응축을 압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지. 예,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 그 수에 응축하는 통일하는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끝나야 화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 이건 자연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런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 팔자 내에서 쓰는 사람들은 그물의 형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과도한, 그러니까 비교적 이 수레하고 진사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수레는
이렇게 어둠을 지향하는, 정신을 지향하는 이런 에너지고, 그렇죠? 진사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사오미로 가잖아요. 밝은 세계를,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실질 세계를 지향한단 말이죠. 둘 다 강한 에너지들인데 쓰임이 다른 거죠. 여기는 뭔가 정신 세계에서 추상이나 추념이나 어떤 학술이나 이런 쪽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추구하는 에너지가 강한 거고, 종교 명리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레에서는. 근데 진사에서는 뭐예요? 현실에 개입하고 현실에 관여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많겠지. 그러니까 왜요? 술을 단절을 시키면 그 다음에 열매로 꽃을 피우려고 하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제가 다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현실 관여적인 이런 에너지들, 인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운의 에너지가 크게 교차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어떤 관문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을 연이어서 가지고 있거나 많이 있거나 원국에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런 글자랑 같이 연관해서 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변화가 내가 뭔가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삶의 기복이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도 우리 흔히 말하는 문지방에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갇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갇히는 형국. 자, 올해가 진년이란 말이죠. 진년. 그러면 그러니까 수레진사도 가만히 보면 다 진술충이고 사회충의 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년이면 원국에 사화가 있으면 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술이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그 진술충에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원국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또 와서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천간을 빼놓고, 그렇죠? 빼놓고 이렇게 수레진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진사가 있고 술해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수레진사가 이렇게 다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분도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간 대비 일지에 또 어느 중심점에 잘 쓰는 요인에, 이건 격으로 보면 인수격이죠. 인수격이잖아요. 천간에 이제 뭐가 드러났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중에, 그러니까 이 해를 정제로 이렇게 내가 깔고 있죠. 나는 깔고 있고, 만약에 이 구조가 천간에 어디에도 이렇게 가불목이 없다라고 하면, 요 수레진사의 모습인데 이 간목은 해중에 이렇게 해가 그물 형국이 돼서 이 갑이 이렇게 갇혀 있는 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해일주들이 그런 형국이 참 많아요. 본래는 정관의 정제의 관기합관의 재관 쌍미적인 성향의 갑기합에 상당히 길한 에너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일지의 해수를 잘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적인 성향에 대해서, 여명 같은 경우는 중년 이후에 배우자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물에 갇히는 형국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글자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경우도 이분도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술해가 있죠, 천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천문 같은 경우는, 라망이나 천문은 일주 중심으로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그 작용력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사화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이건 충도 되고 사유 반합도 되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는데 이런 글자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가 이렇게 쭉 12년 동안